웨비나 맛집 쉐어드 IT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비용 효율적이고 익숙한 CAD 솔루션 브릭스CAD를 알아보기라는 주제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첫 번째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모아의 설창환 차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디모아의 설창환 차장입니다.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토데스크, 오토캐드 그 2D CAD를 조금 써본 적은 있거든요. 아, 네네네. 근데 이게 제가 그쪽 분야에 종사하지 않다 보니까 네. 이 뭐 UI나 이런 걸 봐도 진짜 너무 어렵고 거의 뭐 네네. 초보자는 다루기 정말 어려운 그런 네. 소프트웨어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CAD를 다루시는 분들은 뭔가 이쪽 분야에 되게 전문가 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토데스크가 워낙 유명해서 네. 오토캐드를 정말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근데 브릭스캐드 네. 처음 들어봤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브릭스캐드가 과연 오토캐드만큼 좋은 건지 뭐 아마 여기 참여하신 분들도 되게 궁금하셔서 참여를 하셨을 거니까 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일단은 브릭스캐드는 헥사곤 AB 그룹의 CAD 전문 계열사고요. 헥사곤 AB라 그룹이라는 데가 되게 생소하네요. 아, 헥사곤 AB요. 예, 네. 헥사곤 AB는 뭐 엄청 큰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아, 네. 일단은 뭐 그렇게만 30조 먼저 규모라고 보면 엄청 네. 큰 대기업은 맞는 네. 것 같습니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110여 개 국가에서 뭐 15만 명 이상의 아, 예, 유저가 이제 브릭스캐드를 사용해서 설계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이미 나와 많이 있고요. 사용하는 CAD 제품이네요. 그럼요. 전 그럼 세계적으로는 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진짜 오토캐드 다음으로 제일 많이 쓰는 CAD인가요, 이게? 아, 솔직히 그렇진 않고요. 아, 그런가요? 네. 아, 그러니까 뭐 워낙에 많은 뭐 CAD 종류가 네. 있다 보니까 네. 뭐 많이 쓰이는 CAD 중에 하나라고 아. 예,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이 같습니다. CAD 소프트웨어도 여러 종류가 있나 봅니다. 아, 그럼요. 예, 엄청 많이 있고요. 예. 아, 네. 그래서 일단은 벨기에에 본사가 있습니다. 일단 벨기에? 브리식스는. 네. 네. 왜냐면 헥사곤 AB는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의 큰 회사고 네네. 그 회사의 계열사가 이제 브리식스라는 회사고 아, 브릭시스. 네, 그 회사는 네. 이제 벨기에 본사가 있어서 저희가 네. 흔히들 이제 얘기하는 건 유럽 캐드라고 아,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죠. 예. 그 국산, 캐디안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그거는, 예, 예, 국산이고. 국산 캐드고. 저기 뭐였죠? 그거 GW 캐드인가요? 네네네네. 그게 중국산. 네, 그죠? 맞습니다. 예. 아, 이거는 벨기에 유럽산 캐드. 네네네. 뭐 지스타 캐드도 마찬가지로 아, 중국산이고. 네네. 오토데스크는 미국 거니까 미국 캐드고. 네네. 아, 네. 네. 그래서 뭐 미국 캐드는 오토캐드, 아, 유럽 네네. 캐드는 어. 브리스캐드. 예. 그럼 그렇죠. 유럽에서는 이 브릭스 캐드를 더 많이 쓰겠어요. 오히려. 아메리카 이제 미국 쪽이나 유럽 네. 쪽에서는 이제 인도 뭐 이런 쪽에서는 네네. 브리스캐드가 굉장히 이제 아. 유명하고 많이 네. 쓰이고 있습니다. 네. 오토캐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그 브리스캐드의 가장 큰 다른 대형 캐드들과의 가장 큰 차별성은 네. 자체 개발된 엔진으로 이제 제품이 이제 구동이 되고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사실- 캐드들은 자체 엔진이 아닌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오토캐드는 오토캐드 엔진을 쓰고 네네. 브리스캐드는 브리스캐드 엔진을 쓴다라고 오. 보고 나머지 기타 다른 캐드들은 다 인텔리캐드 엔진이라는 아, 이제 네. 임대 캐드 엔진으로 아.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있습니다. 오, 그런 제품 경쟁력이 되게 좋겠네요. 브릭스 캐드는 그럼요. 다른 예. 데랑 비교해서.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장점은 아, 네. 뭐 제품의 오류라던가 그런 버그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가장 빠릅니다. 아, 정말 빠릅니다. 예. 그러면 안정성도 그만큼 뛰어날 거고 아, 그럼요. 예, 뭔가 이렇게 그렇죠. 엔지니어들이 작업을 하다가 네. 소위 뻥나는 경우가 별로 없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뭐 당연한 거고요. 네, 그거는 네, 뭐 네. 당연히 갖춰야 될 어. 네, 필수 조건이죠. 근데 안 네. 그렇잖아요. 진짜 유명한 제품들도. 네. 그렇죠. 근데 뭐 간혹가다 나는 건 어쩔 수 아, 없는 네. 거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럽 태생이고 글로벌로 되게 유명한 캐드다. 네네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다음 장표에 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헥사곤 AB라는 그룹이 도대체 어떤 회사냐? 네. 본사는 스웨덴에 있고요. 스웨덴, 예. 이케아의 나라 스웨덴이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매출액은 한 5억 원, 시가총액은 3,616.86억입니다. 근데 와, 네.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설계 디자인 솔루션 회사 중에는 이제 네. 뭐 오토데스크, 뭐 네네네. 지멘스, 뭐 다소 아, 뭐 여러 네네. 회사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가 뭐 한 시총 한 730억 정도, 그다음에 GW가 328억, 그다음에 지멘스가 1,210억, 그다음에 다소가 644억. 요런 이제 유명하다는 그런 회사들보다도 훨씬 더 어마어마한 더 큰 공룡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기업의 캐드 계열사, 네. 예, 계열사로 이제 캐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억이라는 단어는 달러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달러입니다. 예. 그래서 원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헥사곤 AB는 이제 굉장히 그 여러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건 PPM 플랜트 쪽에 캐드웍스라는 제품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지오 시스템이나 뭐 네. 클라우드웍스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 MI 쪽에는 사실은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1차 밴드, 2차 밴드 뭐 이런 큰 기업에 사용하는 이제 포밍 슈트라든가 블랭킹 네스트라든가 뭐 이런 이제 고가의 하이엔드 제품으로 이제 네. 좀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작은 소규모 업체에서는 네. 헥사곤 AB라는 회사가 굉장히 생소한 회사죠. 대기업 위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네네네. 그런 회사의 왜냐하면은, 솔루션이군요. 예, 공급하는 제품들이 다 하이엔드급의 제품들이다 보니까 뭐 미국 내에서도 뭐 정부기관이라든가 이런 네. 데서 국방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네. 제품 많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캐드 쪽은 잘 모르지만 네. 그 카티아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아, 네, 카티아는 뭐 다소 시스템에 네, 그게 되게 하이엔드급 제품인 네, 건데 맞습니다. 그런 3D, 정도의 제품이 네. 헥사곤 제품이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 그렇죠. 모든 전 분야에서는 헥사곤 제품이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제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런 수준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예. 계열사가 만든 캐드가 그 유일한 브릭스캐드다. 캐드, 예, 아, 맞습니다. 그럼 뭐 기술력은 별로 의심할 건 없겠네요. 아, 그럼요. 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헥사곤 AB의 회사는 뭐 이렇다라고 네.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브리스캐드 제품에 대한 소개를 좀 먼저 드릴게요. 네. 저희 제품은 라인업이 라이트 프로, 메커니컬, BIM, 얼티메이트 네. 이렇게 총 제품이 5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네네. 그 얼티메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라이트 프로, 메커니컬, BIM 제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 이제 얼티메이트 네. 제품이고요. 네. 가장 이제 2D 제도 환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제품은 이제 라이트 프로 제품인데요. 라이트 제품은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제도 2D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장점은 또 3D 파일로 뷰잉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아. 뷰잉은 됩니다. 네. 네, 대신에 이제 뭐 그걸 수정하고 네, 이건 그건 안 되지만, 뭐 그러면 뷰잉까지는 됩니다. 예. 3D로 만들어진 그런 도면을 보면서 뭔가 2D 도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그럴 때 그렇죠. 작업을 하면 사용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프로 제품은 라이트 기능에 네. 그 3D의 파일을 이제 수정하고 뭐 이런 이제 간단한 모델링을 새로 하고 네. 뭐 네. 이런 기능까지도 다 할 수 있는 제품이 프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메카니컬 제품은 이제 프로 기능에 네. 그 3D 모델링을 하는 어떤 그런 모델링 데이터들을 어셈블리하고 그 어셈블리한 이제 모든 이제 완성품의 제품의 이제 모델링 데이터를 이제 2D 제작 도면으로까지 만들어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메카니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로에서 만든 그 3D 도면을 가지고 실제 네.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런 형태의 제품이 될 거야라는 뭔가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볼 수 있는 거네요. 네네네. 어셈블리해서 실제로 이제 움직여도 볼 수 있고. 네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작업을 하려면은 메카니컬 제품으로 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BIM 제품은 저희도 이제 오토데스크 BIM을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워낙 예, 유명하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 같은 이제 기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단지 이제 이거는 또 이거만의 특정점이 좀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는 이제 BIM 제품이 이제 엔스케이프라든가 트윈모션이라든가 이런 다른 개발사의 기술 협약으로 해서 네. 뭐 엔스케이프 같은 경우는 BIM 제품에 에드인돼서 실시간 렌더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네네. 트윈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트윈모션 파일 확장자로 내보내기를 해서 트윈모션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이제 기능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요 오토데스크 BIM 제품과는 또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 다 쓸 거야라고 하시면 그냥 얼티메이트 네. 하시면 되고요. 네. 지금 라이트의 제일 왼쪽에 첫 번째 줄에 있는 100% DWG 호환이라는 게 네. DWG가 그 오토데스크 파일 맞습니다. 확장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국내에서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오토데스크, 오토캐드니까 네. 어느 회사에서 오토캐드로 뭔가 도면을 만들었어요. 그거를 우리 회사로 보내줬네. 근데 우리 회사는 브릭스캐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없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요. 예, 그러면 그럼요. 예를 들어 뭐 우리 회사에서는 오토캐드를 쓰고 있는데 오토캐드 맨날 갱신하는 비용 너무 비싸. 일부는 브릭스캐드로 대체해. 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럼요. 그럼요. 네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 라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네. 리습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반 기존의 오토데스크, 오토캐드를 사용하시던 유저들도 네. 저희 라이트 제품으로 도입을 하셔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뭐 실제 그런 사례도 왠지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런 사례가 가장 많죠.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브리스캐드 24/7이라는 요 클라우드 협업 공간을 제공을 하거든요. 네. 예, 요 협업 공간이 가장 큰 장점은 공간은 이제 저장 공간으로만 이제 활용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일종의 PDM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PDM이라고 공동 편집이 되는 거네요? 네, 공동 편집도 되고 버전 관리도 되고 네. 예,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그 이전 버전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또
협업을 할 때 이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가 이걸 내가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파일을 잠궈버리고 다른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또 막을 수 있고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면서 네. 그 참여자한테 권한 설정을 하면서 네. 어떤 사용자는 읽고 쓰기를 할 수 있고 어떤 사용자는 볼 수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예,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예, 요것도 같이 이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업무의 효율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그런 협업을 위해서 별도의 협업처를 사용하잖아요. 그럼요. 그런 PDM을 사실은 도입을 하려면은 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엄두도 못할 만큼 네, 뭐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도입을 네. 해야 되죠. 네. 그렇지만 브릭스캐들은 그런 툴을 제공을 한다라는 거고. 네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뭐 라이트 버전을 사용해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그거는 되게 네. 괜찮은 경쟁력이 되겠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그 메인터넌스 유지 고객한테만 기본적으로 1기가 무료로 다 제공이 되고요. 뭐 예. 유저당 그 저장 공간에 카피당 1기가씩. 카피당 1기가가 카피당. 무조건 제공이 되고요. 네. 만약에 사용하시는 공간이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네. 하시면은 네. 요거는 이제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도면들이 대부분 용량이 크니까 네네, 뭐 2D면 뭐 라이트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프로 정도 가서 네. 3D 도면이면은 몇십 메가 몇백 메가씩 하니까 많이 부족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1기가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메카니컬이나 뭐 이런 부품으로 해서 뭐 3D 파일도 같이 활용한다고 하면은 용량을 좀 더 키워서 네네.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 제품이 이제 제공하는 이제 라이센스가 네. 있는데요. 연구도 제공하네요. 네, 오토데스크는 저희는- 이제 없잖아요, 연구가.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연구 라이센스도 있고 서브스크립션, 구독형도 1년, 3년으로 각각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브스크립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대의 PC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네트워크 라이센스도 제공을 하는데요. 네. 이 네트워크 라이센스는 모든 제품이 다 포함합니다. 라이트, 오. 프로, 메카니컬, BIM 전부 다 네. 네트워크 라이센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각 사용자들이 그 필요한 어떤 라이센스에 맞춰서 예, 자유롭게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뭐 캐드 엔지니어들이 많은 회사라면 네트워크 라이센스가 제일 괜찮겠네요. 예, 근데 네트워크 라이센스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뭐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회사들 같은 외부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네. 예, 그 외에도 뭐 굳이 공동으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유저 수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뭐 비용 절감을 위해서 네트워크 라이센스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이 라이센스 정책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고객이 선택을 하는 폭이 굉장히 넓다는 거,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국산 이제 서드 파티 프로그램 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서드 파티 프로그램을 이제 붙여서 쓰는데 단지 저희는 프로에만 붙습니다. 그 라이트는 안 붙고요? 네, 라이트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요. 프로에만 지원을 하는데 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서드 파티 프로그램 중에는 이제 뭐 드림 플러스, 뭐 캐드 파워, 클릭 인포, 뭐 캐드마스, 아키 오피스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브릭스캐드 프로에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의 오토데스크 환경에서 사용하는 그런 다양한 서드파티 프로그램들을 브릭스캐드 프로 버전에서는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전부 다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는 오토데스크 어플리케이션 이제 스토어라고 해서 네. 별도의 이제 마켓 스토어처럼. 네, 회사가 됐든 개인이 됐든 개발자들이 어떤 네. 이제 그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네. 유용할 것 같은 기능들을 이제 개발하고 네. 그걸 이제 판매하든 무료로 제공하든 뭐 이런 스토어 이제 마켓이 있거든요. 네. 그 저희 브릭스캐드에도 마찬가지로 요 마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마켓은 잠시 한번 네, 보죠. 클릭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영어라서 제가 한국어로 좀 보고 싶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 CAD에 이제 붙여서 쓰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전부 다. 네. 그래서 이제 엄청 많네요. 보시면은, 예, 한 400여 가지가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뭐 무료, 유료, 그다음에 뭐 범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분야에서 쓰는 어떤 툴, 유용한 툴인지를 쉽게 이제 검색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이제 뭐 창이라고 하는 윈도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조건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폭넓게 제공을 하고 있다. 네, 이런 부분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존의 오토데스크 마켓 스토어랑 비슷한 마켓플레이스랑 비슷한 기능도 브릭스캐드에서 존재한다라는 거고 기존에 사용하던 국산 3D 서드파티 제품도 브릭스캐드 프로에서 변함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브릭스캐드만의 가장 큰 장점이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오토캐드와 오토캐드 LT의 가장 큰 차이는
멀티 다중코어 기술이 음. 적용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의 차이도 있고 네. 이습을 지원을 하냐 안 하냐의 그런 가장 큰 차이인데 네. 저희 브리스케트 제품은 최신 다중 멀티코어 사용 기능이 전 제품에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라이트 네. 에디션에도 그 네, 맞습니다. 멀티코어를 제공을 하니까 네네네. CPU 뭐 좋은 거 쓰시는 분들은 확실히 성능상의 이점을 네네네. 누릴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라이트를 쓰시더라도 뭐 어. 버벅거림이나 뭐 튕김 네네네. 현상이라는 이런 것들은 전혀 경험할 필요가 없으신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네네.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래픽 카드도 굉장히 이제 고성능으로 나오는데 네. 고성능 그래픽 카드를 활용하기 위한 어떤 이제 프로그램으로 이제 지원을 해줘야지만 그 그렇죠. 그래픽 카드를 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기능들도 다 갖추고 있어서 뭐 고성능의 그래픽 카드를 활용하시면 더욱 빠른 이제 작업 환경을 더 구축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뭐 워크스테이션급 데스크탑이나 뭐 그런 네. 모바일 워크스테이션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PC가 가지고 있는 성능을 최대한 다 네네네, 활용할 수 맞습니다. 있도록 네. 브리스케드는 라이트 버전부터 그거를 네네네, 맞습니다. 지원한다라는 네. 거네요. 네. 오토데스크는 그 뭐 3D CAD 정도 돼야 그게 되는 건가요? LT가 아니라? 오토데스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토캐드 이상의 제품에서만 뭐 LT 그런 이상?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뭐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오토캐드 LT라고 생각하는 라이트 제품에서도 그런 것들이 그게 지원이 다 되니까 되니까 네. 훨씬 쾌적하게 쓸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이제 차별성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리습 기능을 제공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리습을 이제 수정하고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툴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기존에 오토캐드를 사용하시던 리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편집도 하고 네, 그대로 네, 네. 활용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네. 오토데스크 사용자가 넘어오기엔 전혀 이질감은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정말 편리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옆에 이제 보여지는 기능들은 이 브리스케드만의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한 기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따가 두 번째 세션의 데모로 저희가 팁에서 네네. 추가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측에 나와 있는 이 스크린샷들은 저희가 실제 데모로 보여드릴 거니까 그때 네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브리스케드는 이제 레퍼런스가 아직 국내에는 사실은 뭐 크게 많이는 없고요. 네.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는 현대, 뭐 보쉬, 저희가 네. 흔히 알고 있는 네. 쉽게 알 수 있는 히타치, 미쓰비시 뭐 이런 이제 글로벌 대기업에서도 네. 저희 브리스케드가 들어가서 이제 활용을 많이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정도로 해서 제가 네. 제품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마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다음 세션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간단하게 소개해드린 브릭스캐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발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세션부터는 실제 앞에서 잠깐 보셨던 브릭스캐드의 테크앤팁이라는 주제로 실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데모를 시연해 주실 브릭시스 한규식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릭시스 한규식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그 브릭스캐드 테크앤팁이라고 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들이나 지금 현재 제가 준비한 이제 요 데모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기존에 사실 오토캐드를 주로 그러겠죠. 대부분 많이 쓰셨는데 네. 이 부분에서 이제 대안캐드로 넘어오셨을 때 가장 이제 뭐 그런 사용자들이 갖는 이질감이라든지 네. 아니면 기본 세팅 관련해서 그거를 이제 브릭스캐드는 파일 베이스로 이게 사용자가 일일이 설정을 하지 않고 네. 파일을 오토캐드에서 내보낸 파일을 바로 네. 브릭스캐드로 가지고 와서 기존에 사용하던 그 환경으로 바로 이제 사용자가 좀 편하게 적응하게끔 하는 그런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브릭스캐드 같은 경우에 이제 파일로 지금 보시는 이런 리본 메뉴 그리고 팔레트 그리고 기존에 쓰시는 리즈 파일 네. 또는 뭐 템플릿 파일 그리고 뭐 인쇄를 위한 설정, 플로터 네네. 설정 파일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일 베이스로 브릭스캐드에 넣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데모를 통해서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 화면이 이제 브릭스캐드 인터페이스 화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오토캐드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런 리본 탭 구성을 보셔도 네, 이렇게 똑같은 것 기존의 같아요. 오토캐드처럼 네. 이렇게 그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오토캐드를 조금 많이 쓰시면 사실 이런 리본 버튼을 클릭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단축키를 써서 이제 작업을 빨리 하시는데 네. 이런 기본적인 명령어, 뭐 라인이라든지 서클을 그린다든지 카피 이런 것들은 오토캐드에 있는 그 단축키를 그대로 지금 다 네. 세팅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네. 별다른 설정 없이 바로 이제 사용을 가능하실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이런 사용자와라는 이런 그 CUI 이 패널을 통해서 이런 단축키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고. 원하는 형태로.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런 PGP 파일이 이런 단축키를 모아놓은 파일인데 이거를 네. 캐드에 그 오토캐드에서 쓰시던 거를 그대로 이제 RPM 페이스트로 이제 가지고 와서 그거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위 이런 작업을 할 때 보통 그 나만의 작업 스타일로 이렇게 작업 환경을 만들어 두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그대로 브릭스캐드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토캐드에서 뭔가 캐드 도면 작업을 하던 그 스타일, 그 방식 그대로 네. 브릭스캐드로 그대로 이렇게 옮겨올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이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메뉴도 네. 이제 다 오토캐드도 그렇고 사실 캐드들이 이런 것들을 다 편집, 사용자화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미 기존 캐드에서 하시던 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시려면은 이 CUI 파일이란 거를 파일 베이스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오토캐드에서 내보낸 그런 CUI 파일이 있다면 네. 그거를 파일로 가지고 오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토캐드에서 CUI 파일을 내보낸 거를 저희가 샘플로 준비를 해뒀고요. 네. 그거를 그래서 브릭스캐드에서 이런 CUI, 즉 인터페이스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통째로 전부 다 토탈로 가져오는 방법과 네. 일반 부분적으로 제가 네, 사용자한 부분만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렇게 파일을 그냥 CUI 파일을 열기만 하면은 네. 이게 그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인터페이스대로 이렇게 네. 바뀌게 되고요. 근데 요거는 사실 좀 추천드리지는 않는 게 사실 대항캐드가 이제 유사한 캐드지만 완전히 똑같은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요거를 이제 한 번에 가져왔을 때 네. 이런 뭐 이제 뭐 그림이 누락된다거나 이런 충돌나는 부분도 경우도 있고, 있을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샘플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터페이스가 제가 기존에 쓰던 캐드 화면으로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요거보다는 이제 부분적인 제가 사용자화 네. 된 걸로 이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런 자, 식으로 이제 부분. 그 부분 파일을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일을 여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캐드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시던 캐드에서 내보낼 때 네. 전체를 내보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일부 이렇게 일부분만 따로 떼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일이 사실 커스터마이징 해도 되지만 네. 이런 파일 베이스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데모를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죠. 네. 이제 그 도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템플릿을 좀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네. 이 브릭스캐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캐드 DWG 파일과 이제 100% 호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DWG 파일뿐만 아니고 이제 템플릿 파일까지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도면 작업을 시작하실 때 템플릿을 따로 이렇게 브릭스캐드로 세팅하실 필요 없이 네. 기존에 쓰시던 템플릿을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새 도면 이런 메뉴에서 새 도면 마법사를 해가지고 템플릿부터 시작한 네. 다음에 요 체크 기본값으로 선택한 템플릿을 사용해서 네. 기존에 이제 사용하시던 그 템플릿 요거는 이제 뭐 오토캐드에서 쓰시던 그런 템플릿을 이렇게 지정만 해주시면은 그 지정된 템플릿으로 네.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도면 작업을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고 요거 말고도 이제 이런 설정 창에서 템플릿을 좀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요 템플릿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검색창 자체가 요게 이제 브릭스캐드의 좀 특징인데 네. 일반 오토캐드나 좀 타사 대항캐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오토캐드 설정창과 좀 유사하게 이렇게 돼 있는 반면에 네. 이제 브릭스캐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색이 가능하게끔 좀 더 사용자에게 직관적이네요. 세밀하고 좀 더 이제 자세한 이런 설정 그 옵션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템플릿 하면은 여기 경로에다가 지정을 해주시면은 기존에 쓰시던 템플릿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또한 이제 요런 작업도 귀찮으시고 사실 이제 캐드 예전 버전 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본 탭 같은 걸 또 잘 안 쓰시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이런 작업 영역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작업 영역에 도구 모음이라는 이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은 예전 캐드 이 클래식 스타일이라고 하죠. 리본 메뉴가 없는 이런 걸로 이렇게 한 번에 바꿀 수가 있는 것도 또 장점입니다. 네, 아마 캐드 엔지니어분들은 이 화면이 제일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리본 메뉴를 많이 쓰시기보다 주로 이제 커맨드, 이런 단축키를 좀 많이 쓰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이런 클래식 모드로 좀 쉽게 음. 바꾸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팁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이나믹 블록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CAD에서 쓰는 다이나믹 블록이란 건 이제 어떤 속성 값을 바꿔서 블럭을 움직여주는 이런 건데 이게 사실 오토데스크가 특허를 갖고 있어서 다른 대안 CAD에서는 요거를 이제 구현이 안 사용하지를 되겠네요. 못하는데 네. 이제 브릭스 CAD는 그런 다이나믹 블록을 가지고 와서 네. 이제 그러니까 활용은 할 수 있고 이제 그걸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토캐드에서 만들어진 다이나믹 블록이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보시면 그냥 그 크레인 같지만 네. 이 객체를 선택해보고 속성창을 이렇게 열어보면은 네. 이런 이제 그 미리 만들어놓은 다이나믹 블록 속성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속성 값을 바꾸면 이런 식으로 이 음. 객체가 바뀌는 이 기능이 이제 다이나믹 블록인데 네. 브릭스 CAD에서는 사실 요게 이제 특허 때문에 이렇게 똑같이 구현은 안 되는데 이제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네. 이제 저런 다이나믹 블록 자체가 그 만들어지는 개념이 이제 그 파라메트릭 즉 이런 구속 조건을 걸어서 그거를 컨트롤하는 건데 네. 이거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블럭을 만든 다음에 네. 이런 객체를 이렇게 자동 구속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네. 이렇게 선택만 해주게 되면은 지금 이게 조금 작아졌는데 객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속성창에 4개 변수를 자동으로 입력을 해서 여기서 숫자 입력하면 이제 네. 커지고 막 그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이제 자동 구속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네. 이런 다이나믹 블록 즉 이제 어떤 그 속성 값을 넣었을 때 이 형태가 변하는 이런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좀 대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에서 제공하는 다이나믹 블럭은 특허 때문에 그 회사의 고유의 기능이라서 똑같이 구현은 안 되지만 네네.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브릭스 CAD는 제공한다. 네. 다른 CAD는 없다. 네. 그리고 사용도 못하고 아예. 이런 이제 다이나믹 블록 자체를 가지고 와서 네. 이런 속성창을 바꿈으로써 이 형태가 바뀌는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CAD들이 있거든요. 네네. 브릭스 CAD는 그게 된다. 도 가능합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다이나믹 블록 형태로 뭔가 작업을 하는 전문 작업자가 따로 있고 네. 그리고 이거를 뭐 검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 그냥 브릭스 CAD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이런 블럭이 있다면 라이브러리처럼 네. 그거를 가지고 와서 그렇지. 사용도 할 수가 네. 있습니다. 네, 그럼 만들어진 거를 기초로 해서 뭔가 조금 더 수정해서 완성도를 높이거나 네. 그런 작업들은 브릭스 CAD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팁은 이제 그 툴 팔레트를 좀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 브릭스 CAD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도킹이 가능한 이런 탭이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이런 도구 모음들을 이제 패널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는데 네. 보통 보면은 이런 팔레트 도구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블럭이라든지 어떤 특정 명령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해 놓고 네. 그거를 바로바로 이렇게 끌어다가 쓸 네, 수 맞아요. 있는 네, 이런 네. 기능인데 요것도 기존에 이미 CAD에 좀 쓰셨다고 하면은 그것도 이제 파일 베이스로 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살짝 보여드리면은 바로 그냥 파일 가져오기 버튼을 통해서 네. 만들어 놓은 파일이 네. 이 파일들은 다 이제 CAD 그 오토캐드에서 XTP 파일로 내보내는 것들인데 네. 이런 식으로 그냥 파일만 가지고 오면 네. 이렇게 네네네. 팔레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눌러서 바로 해치를 매긴다든지 하는 뭐 이런 기능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것들은 다 이제 그 CAD에서 직접적으로 다 파일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브릭스 CAD로 전환했을 때 좀 더 빠른 이제 세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거는 이제 좀 많이들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들인데 이제 대형 CAD로 넘어오면서 주로 이제 리습이 네.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문의를 하셔가지고 네.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여드릴 거는 리습 중에 제가 오토캐드로 쓰던 치수 자동으로 매기는 그 네. 리습인데요. 지금 엠로드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명령어 자체도 똑같습니다. 오토캐드에서 쓰는 그 명령어 네. 엠로드를 통해서 네. 지금 플러스 버튼은 이렇게 누른 다음에 해당 리습을 로드를 하면은 이게 끝난 거고요. 이거는 방법이 오토캐드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올렸던 리습 단축키는 네. AD였고요.
이 객체를 이렇게 선택해 주면은 실수가 이렇게 자동으로 되는 이런 리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오토캐드에서 쓰시던 리습을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바로 쓰실 수가 있는데 이제 사실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안 되는 경우는 주로 이제 그 리습이라는 그 이제 언어를 사용을 해서 이런 명령어들을 이렇게 그 하는 건데 그 중에 어떤 특정 경로, 어떤 지금 오토캐드에서 쓰는 경로라든지 그런 명령어가 들어있는 경우에는 이제 좀 수정이 필요한데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블레이드라는 이 리습 편집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리습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런 특정 부분, 명령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하시던 리습 가지고 와서 쓰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도면을 이제 그린 다음에 이제 플롯을 할 텐데 이런 이제 플로터 정보 그리고 이제 플롯 스타일, 이제 선 뭐 라인 색상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파일 베이스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제 뭐 플롯 매니저라는 이제 플로터 매니저라는 이런 기능을 쳐보면은 이렇게 파일 베이스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사용하시는 이제 플로터 설정 파일을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간단하네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하시는 이런 플로터 구성이라든지 플롯 스타일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스타일 매니저라는 그 명령어로 똑같은 방법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파일 복사 붙여넣기. 여기도 파일 붙여넣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플로터 설정된 것들은 가져올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이제 파일 베이스에 대한 데모를 좀 간단히 보여드렸고 기존의 오토데스크에서 사용하시던 것들 대부분 다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제도 및 출력을 위한 이런 세팅들은 다 파일 베이스로 가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보여드릴 내용들은 이제 이런 이제 브릭스캐드만의 좀 생산적인 도구를 활용한 기능들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뭐 도면 탐색기라 그래서 사실 브릭스캐드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 캐드들이 이런 뭐 예를 들어서 도면층, 선 타입 이런 게 다 개별의 창으로 되어 있거든요. 브릭스캐드는 이런 도면 탐색기라는 그 기능 하나, 이 창에다가 한 도면의 모든 속성 정보를 보여줄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쿼드 커서라는 기능은 브릭스캐드를 처음에 설치하고 나시면 계속 이게 떠가지고 이게 뭔지 이제 막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는 이제 AI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요 지금 그 화면에 캡처된 것들 보시면은 어떤 객체를 선택했을 때 제가 많이 사용했던 그런 기능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객체를 클릭했을 때 좀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우선순위로 보여주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돼서 제가 어떤 그 자주 좀 사용하는 상황에 있어서 얘가 좀 기능을 추천해주는 그런 쿼드 커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야, 그럼 되게 좋네요. 요거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기존에 이제 캐드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단축키를 써가지고 작업을 했다면 어떻게 보면 쿼드 커서 요 기능을 이용하면 이제 마우스만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커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초에 뭔가 캐드 엔지니어로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단축키가 되게 안 익숙할 거잖아요. 그죠, 이제 처음에 외워야지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맞게끔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훨씬 도움이 되겠네요. 이게. 요거는 이제 키보드에 아예 손을 댈 필요 없이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폴더 내에 있는 모든 도면의 정보, 즉 이제 블록, 치수, 스타일, 모델 뷰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뭐 블럭을 다른 도면에다가 이렇게 넣는다든지 이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데모를 통해서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컨텐츠 브라우저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어떤 특정 이제 뭐 프로젝트라든지 이렇게 폴더별로 좀 이제 도면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 폴더를 선택해 보면 이런 식으로 폴더 내에 있는 도면들을 다 이렇게 열어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제가 열고 싶은 도면을 더블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열리게 되고 여기서 이제 좀 사용자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팁은 이 블록이라는 걸 이렇게 선택해 보면은 이 도면 내에 있는 블럭을 이런 식으로 썸네일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블럭을 도면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은 이렇게 블럭을 바로 삽입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다른 도면에 있는 블럭까지도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삽입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에서 굉장히 좀 빠른 작업이 가능하고요. 이게 지금 도면을 하나 불러왔을 때 그 도면에서 사용된 블럭들을 지금 저렇게 썸네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뭔가 수정 작업이나 아니면 뭔가 추가를 할 때 그때 되게 똑같은 형태를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때 활용하면 되게 좋겠네요. 네, 블럭이 구축되지 않은 도면에 이런 식으로 이제 블럭을 빠르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면 탐색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도면을 몇 개 좀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도면이 열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게 도면 탐색기라는 기능을 열어보게 되면 이것도 약간 컨텐츠 브라우저랑 같은 건데 컨텐츠 브라우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폴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지금 현재 제가 열고 있는 그 도면 기준. 도면 기준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브라우저에는 사실 블럭이라든지 이제 치수 스타일만 보였다고 하면 이 도면 탐색기에서는 이런 도면층이라든지 뭐 치수 스타일, 문자 스타일, 이런 뭐 외부 참조된 도면 그리고 블럭까지 이렇게 이제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그래서 각각의 뭐 도면층을 확인하기 위해 도면층을 열거나 뭐 치수 스타일을 따로따로 창을 여는 게 아닌 그럴 필요가 이 없네요. 도면 탐색기에서 한눈에 볼 수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드리고 싶은 팁은 이런 것들이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도면층에 이제 보시면은 뭐 특정 이렇게 지금 도면층이 아무것도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도면에서 이거 진짜 편하다.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기 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이게 뭐 도면층뿐만 아니고 이런 다른 선 것도- 스타일 다 이런 것들을 빨리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도면에 대한 속성 값을 가지고 오는데 좀 편리한 기능이어서 좀 보여드렸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오토데스크는 이런 게 안 되나요? 오토캐드? 네, 이게 도면 탐색기는 브릭스 캐드에만 있는 기능. 와, 이거 되게 좋은데요, 이거는 진짜? 네. 이제 요 도면 탐색기를 활용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기능은 이제 글꼴이 깨진 도면을 좀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씩 즉 이제 도면을 열었을 때 글꼴이 이런 식으로 깨진 도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는 대체 글꼴을 하나하나씩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도면 탐색기 기능을 이용해서 설마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보시면은 문자 스타일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깨진 누락된 것만 글꼴들이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Shift 누르시고 전체 선택. 그다음에 뭐 대체할 수 있는 글꼴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일괄로 그냥 다 바꿔버려도 되고.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맑은 고딕으로 하면 바로 좀 야, 확보를 좋다.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좀 있고요. 캐드 엔지니어가 아닌 제가 봐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야, 그럼 캐드 쓰시는 분들은 진짜 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시간 관계상 마지막 데모를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더 보고 싶은데 아쉽네요. 지금 블록키파이라는 기능은 이제 도면 내에 있는 블럭들, 도면 내에 있는 일치하는 형상, 즉 이제 정사각형 네모가 있다면 그거를 이제 브릭스캐드가 자동으로 도면에서 이제 탐색을 해서 한 번에 블록으로 이제 바꿔줄 수 있는 이것도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한 기능인데요. 이 기능이 좀 이제 브릭스캐드만의 좀 특징적인 기능이고, 요 롤 오버 팁이라든지 이제 하키 어시스트 이런 것들은 이제 쿼드처럼 마우스에 따라서 이제 좀 가져오는 기능인데 이것도 데모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냥 데모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제 24/7이라는 이거 보고 싶었어요.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제 사스 기반 즉 이제 어떤 컴퓨터라든지 핸드폰, 뭐 태블릿에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지 않고 그냥 웹 브라우저 기반으로 접속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공유하고 협업하고 뭐 노트를 남기면 그런 것들을 공유하고 단순히 이제 웹하드처럼 파일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런 파일을 올릴 때 어떤 이제 절차, 뭐 이런 승인 절차라든지 아니면 이제 권한 관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툴입니다. 권한 관리 된다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권한 관리도 되고요. 왜 이름이 24/7이라고 여쭤보시네요. 그냥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언제 어디서든 이제 도면을 볼 수 있다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무서운 단어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제 뭐 PC가 없을 때 근데 도면을 확인해야 될 때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접속을 해서 DWG 파일을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하긴 또 이게 이런 도면을 또 많이 쓰시는 그런 기업들은 또 글로벌 지사들이 되게 많으니까 시간 타임도 다를 텐데 그럴 때 또 저 볼 수 있으니까
네, 24x7이 뭐 그렇게 무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되게 이름은 되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우선 이제 24/7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외부로 이렇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일반 크롬 화면으로 제가 접속을 네. 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제가 이 에이펙 프로젝트라는 데다가 제가 폴더를 좀 만들어놔서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뭐 컴퓨터, 뭐 폰, 네. 핸드폰, 뭐 태블릿 어디서든 이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 네.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DWG 파일, 뭐 워드 파일을 포함한 약 60여 가지의 일반적인 이제 파일 포맷을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리뷰어식으로 네. 프로그램 없이도 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데모 화면은 지금 보시면은 브릭스캐드 패널에 네. 이런 24/7이라는 패널이 따로 있습니다. 아, 합쳐서 있네요. 그래서 작업을 해서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러니까 공유를 하는 그런 작업을 보여드릴 텐데 네. 지금 제 PC에는 지금 보여드릴 샘플 파일이 없고요. 네. 지금 샘플 파일, 샘플 도면을 지금 요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하는 것부터 지금 제가 더블 클릭을 해서 이 도면을 지금 이렇게 열었고요. 파일을 제가 만약에 제가 작업을 한다, 그러면 네. 이렇게 파일을 잠그게 되면은 다른 사용자들은 잠금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지금 보여드릴 화면은 이제 블로키파이라는 기능을 좀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 일반 속성 지금 다 원이나 선으로 되어 있는 이 조명 기구를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이 도면 내에 이렇게 좀 많이 보이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블로키파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블럭만 제가 형태만 네. 딱 지정을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약 그 0.5초 아, 만에 네네, 나오네요. 96개의 블럭을 찾을 수가 있고요. 네, 이거랑 동일한 블럭이 몇 개나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인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 작업을 하시고 네. 이제 블럭화가 안 돼 있는 도면 같은 경우는 이 블로키파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네. 좀 빠르게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은 네. 도면 내에 있는 야, 이런 진짜 것들의 편하다. 시골은 한 번에 바꾸실 네. 수가 있고요. 네. 야.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업로드를 할 때 네. 이제 뭐 코멘트를 달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요거 수정했다. 네. 그러니까 참고해. 네. 뭐 조명기구 타입 A 뭐 수정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른 뭐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네. 이 24/7에서 네. 그런 변경된 사항들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 엄청 좋은데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력 관리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 그렇지. 언제 제가 했는지. 초반에 열었던 파일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 제가 수정한 파일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력 관리가 되고 이제 히스토리 관리, 누가 작업하고 누가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24/7이랑 협업을 하면 좀 이렇게 프로젝트 관계자들끼리 큰 이제 네. 비용을 좀 들이지 않고서 네. 이 클라우드 서버를 가지고 좀 협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작업자가 예를 들어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작업을 이렇게 뭔가 수정을 했어요. 네. 검토자가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다른 작업자도 뭔가를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과물이 둘 다 달라요. 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럴 이전 수 버전으로 돌아가서 네. 작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네네. 네, 그러면 진짜 이게 정말 그 동시에 작업이 되는 거고 그렇게 작업이 된 결과물을 검토자는 보고서 제대로 본인 마음에 드는 뭔가 되게 적합해 보이는 그런 거를 또 선택해서 그걸로 또 배포해버리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요런 기능도 활용을 하면 되는데요. 네. DWG 비교라 그래서 뭐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네. 있으면 네. A 도면, B 도면 비교를 해서 다른 네. 점을 또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야, 네, 이런 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요. 뭐 어떻게든 이런 게 없나요? 24/7은 이제 네, 네, 네. 브릭스만의 것이고 네. DWG 비교는 뭐 그건 그것도 있어요. 있습니다. 아, 야, 이거 공동협업 이거 진짜 좋네요. 야, 캐드 많이 쓰시는 분들은 진짜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진짜. 여러 군데에서 여러 지사에서 뭐 글로벌로 이렇게 하시면은 당연히 되게 좋겠지만, 그러니까 뭔가 요즘에는 어쨌든 재택근무 때문에 한 장소에서 이렇게 뭐 도면 같은 것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수정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네, 그렇죠. 재택근무니까 누구는 사무실에 있고 누구는 집에서 이렇게 작업을 할 텐데 그럴 때 이 24/7 같은 걸로 캐드 작업을 이렇게 공동으로 하면은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별도로 이제 공용 뭐 그런 네트워크를 네. 서버를 구축하지 않고도 이런 식으로 이제 파일을 공유할 수 있고 네. 뭐 이력 관리라든지 그게 다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협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야, 거기다가 이게 또 쌌쓰고 어떻게 보면 무료로 제공되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 야. 유지보수 하시면 카피당 아. 1기가씩
네.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야, 좋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간단한 테크앤 팁은 여기까지 네. 전달드리고 네. 이제 좀 더 자세한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궁금하시면 저희 쪽으로 이제 따로 연락 주시면 네. 답변 같은 거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데모 세션은 이렇게 마치고요. 네, 감사합니다.